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예비 후보자의 출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강준현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담긴 도시이자 이해찬 대표님과 이춘희 시장님이 사명감을 또 애정을 바쳐 일구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세종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이어받아서 세종시의 완성, 나아가 더 좋은 행복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출범하던 해 19대 총선 민주당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이해찬 위원장님의 특보단장을 맡아서 함께 했습니다. 그분에게서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배웠습니다. 세종시 정치의 맥을 잇는 정통성에 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춘희 시장 후보의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효율적 의제 발굴,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을 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과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아 정당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맡아서 재단이 출범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7년 세종시 3대 정무부시장으로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여론 수렴과 정책 반영, 갈등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세종시 금남면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 중학교를 또 대전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줄곧 대전과 세종시에서 활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연기군부터 시작한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세종시 입안 단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정치에 입문했고 이곳에서 정치를 통해 행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통해 경제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를 낳고 키워준 세종시를 위해서 저 강준현의 삶을 다시 설계합니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도시 세종의 미래, 그 길을 세종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활동과 행정 경험, 세종시 출신의 존재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큰 일꾼, 충청 지역의 큰 일꾼,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일꾼으로 세종 시민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치를 통해 이루어야 할 가치와 정치를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정과 균형의 사회를 염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또 다른 산업혁명과 정치문화 혁신을 이룰 때입니다. 그리고 생활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같은 저의 정치 철학을 기반으로 4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 정치인들과 긴밀히 협조해 충청민들로 하여금 동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원안사수를 위해 500만 충청권이 단결했듯이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550만 충청인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입니다. 둘째, 더 좋은 정주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여러 분야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중장기적 과제를 재점검하고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답게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책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도시와 연계해서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키우고 대학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경제통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 분업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과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상설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 강준현, 시민에게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능력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행복도시 세종, 저 강준현이 더 듣고 더 보고 더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연호와 환호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자, 이승동 기자. 죄송합니다. 물 좀 할게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걸로 보시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럼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해법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 지금의 최대 현안은 허튼 행정수도 완성과 두 번째로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뭘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세종시에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 인구 유입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정부 산하의 협단체 또 정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 내려오셔야지요. 꼭 세종시만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 유입이 되어야만이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야겠습니다. 문화, 아까 출마 선언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를 해서 뭐 대기업을 유치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종의사주 곽우석 인사인데요. 그동안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쭉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어떠한 계기로 좀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지 출마 동기와 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의정 활동 펼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꿔야 할 게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들 보고 사회활동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걸 좀 꼭 바꿔야겠다는 욕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정치 활동하면서 정무부 시장을 하면서 이런 일은 꼭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작동했습니다. 이게 동기고 의정 활동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포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또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법제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남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의 조남현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님께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해서는 이제 충청권 상생 발전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협조 체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충청권 상생 발전에 대한 정치적이나 경제적 지원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충청권 상생 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시가 잉태하고 또 원안사수가 지켜낼 때 충청도민이 전체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제 생각엔 우리 충청권,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이 주어지면 국회의원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치 측면이나 경제 측면이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치 측면은 행정수도 완성되려면 우리 세종시 인구가 지금 34만인데 좀 충청권에 있는 모든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목소리를 내주시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세종시는 뭐 연구기능, 대전은 뭐 중간재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충남, 충북은 완성재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협업 내지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좀 있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권 전체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 네, 세종포스트 한채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분구를 전제로 중앙정계 고물급 인사가 한 명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강준영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핵심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구는 지금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분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선거구 획정도 된 것도 아니고 해서 분구 여부와 상관없이 또 개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세종시 전체를 보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치원, 전위, 전동, 수정도, 세종시니까 다 전체에서 아울러서 활동할 계획이 있고요. 이 말은 뭐 자세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으로부터 평소에 늘 배웠던 게 퍼블릭 마인드였습니다. 공적 마인드였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 가지고 정치해라.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또 하나 오늘은 뭘 할까? 시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세종 행정수도 원안사수를 위해서 충청인 500만이 함께 힘을 썼다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지금 지난번 출마 선언하는 후보자들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종시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곳에 정착하고 사셨던 분들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아직까지도 그 하나를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조치원이 세종시가 된 게 아니라 조치원도 세종시가 된 겁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뭐 좀 다르고 뭔가 기름하고 물이 안 섞이는 듯한, 심지어는 이장 선거를 나가도 어떻게 외지에서 들어온 분을 이장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 앞에서도. 이런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들도 협력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충청권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종과 대전에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내에서도 대전시에서도 유입해 올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인재들을 활용할 건지, 인재풀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실 때 노무현, 이해찬, 이춘희 걸쭉한 이름 세 분이 나왔죠. 본인이 이 세 분의 정치인들 가운데 리틀 강준현인데 이 세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제가 닮고 싶은 분이다 한 분을 꼽아주신다면요. 그러면은 강준영 후보님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지역 불균형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연기군 출신입니다. 근데 2007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물론 MB 정부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80만 인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34만입니다. 근데 충분히 외부에서 유입이 되다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 시장 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쫓아가서 현장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봤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로 답변 드릴게요. 제 강준현이가 연기군 출신입니다. 그분들의 소외된 마음, 박탈감 제가 해소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풀 말씀하시는데요. 많습니다. 근데 그 인재분들이 안 나타나요. 모르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정무부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속속들이 많이 의견동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우리 시민주권특별자치시고 공동체가 또 많이 마을 공동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드리고,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한 분은 세 분 중에 한 명이요? 아니,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을 가장 닮았는지 곤란한 질문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닮고 싶습니다. 아, 네.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행정수도 완성에서 노력해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19대나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도 보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통 크게 세종의사당이 아니고 국회 본원이 전체로 내려와야 되고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청와대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강조하셨던 경제 자죽 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영기군 시절에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세종시나 인근에 있는 충청 기업들이 세종시에 와서 벌어모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사실은 우리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시면 충청인들 기업이 아니면 또 세종시 인근에 세종시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세종시 봉사나 세종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주위에서도 한 80%가 호남에서 모든 자재도 들어오고 또 모든 인원이 그쪽에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건 행정수도 완성은 잉태할 당시부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완이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분원이 오고 본원이 오고 하는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더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또 정책간담회가 있으니까 또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무부시장 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방분권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도 지방분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하는 게 제 보통의 신념이었습니다. 평소의 신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입찰도 마찬가지고 등등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예. 시티저널 이명호 기자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신념하고 당론하고 상치되는 경우가 본인의 신념대로 할 건지 당론을 따를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출마의견만 보면은요, 이게 세종시 의원인지 세종시장 출마의견인지 국회의원 출마의견으로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역 얘기만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 국회의원이면 칠하는 국정인데 시정은 3%, 30% 되고, 그런데 세종시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당론과 또 개인의 생각이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물론 이제 당론 같은 경우는 좀 대의 명분을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개인의 소신과 반한 일이 있으면 할 말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출마 선언문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이런 계획 갖고 출마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국가적 아젠다, 그 다음에 세종시의 아젠다, 충청권의 아젠다 하나하나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중도일보 오일용입니다. 지금 출마 의사를 피력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당내에만 지금 한 6분, 7분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경쟁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세종시가 이제 세수 위기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 세수 위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완이라든지 해결책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또 가지고 계신지. 제 장점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한 지 꽤 됐죠. 세종시에 와서 2011년도부터 이해찬 대표님을 뵀으니까요. 그 이전에도 정치인들과 교류를 많이 해왔으니까. 정치 경험, 또 인재구성재단, 또 정무부 시장 등등에서 또 행정 경험도 풍부하게 있고요. 너무 자랑 같은데 제가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소통 능력, 또 사고의 유연성, 그 다음에 심들과의 공감 능력, 제 장점이라 들 수 있고요. 세수 감소는 지금 저희 세종시의 화두인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보통교부세 가산율 10년 연장하는 게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거 통과시켜야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리 없습니다. 기업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이 하나 오면 좋아요. 중소기업 100개보다 대기업 하나가 오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SK 하이닉스가 1,800억 지방세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LH가 160억이고요. 자, 그런 걸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브릿지경제 윤소 기자입니다. 강 후보님께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를 위한 정치를 전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현안 문제가 뭐냐면은 상가가 공실로 약 35%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 후보님께서 당선되었을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저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전략이나 전술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책 간담회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경총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앞서도 우리 후보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세종시는 삼성전기 이외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 굵직한 기업이 있어야 세종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기업 유치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후보님의 그 전략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 제 목표입니다. 목표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제 여러 분야 걸쳐서 제가 한 5차례 정도 정책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 기업 유치 문제,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요즘 이제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빛과 그늘이겠지만 국회 입성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바라는 분 중에 현역으로 계신 국회의원의 정치 7단이시죠? 7선이신데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큰 그늘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초선 입장으로 단속이 되신다면. 아까도 어떤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뭐 이해찬 위원님의 경륜에 어떻게 제가 비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제 경험 부족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교류해왔던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제 국회의원님들, 또 이해찬 위원님이 혹시 이제 뭐 대표를 안 하시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전동에 사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 정준영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